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수하는 행사가 주말 아주사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이들의 공적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이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 질서정연하게 정렬해 있는 500여 개의 성조기들. 세계평화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아주사 출신 국가유공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전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도 많습니다. 생존해 있는 일부 참전용사들의 나이는 어느새 90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주름살은 깊어졌지만 한국전 참전에 대한 기억만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Been retired at that time, I'd have been there now in Punsan, Korea. I feel real proud to be a member of this great city. I love it. 매년 아주사 로터리 클럽은 명예의 전당 기념식을 통해 지역 영웅들의 공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7명에 대한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첫 번째 해로 이거 메달을 주는 겁니다. 이들에게 전수된 평화의 사도 메달은 지난 2010년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제정한 것입니다. 제정 직후 고령의 한국전 참전용사들 사이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한국의 중요성, 또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이렇게 알리는 좋은 그런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사도 메달 전수식 같은 보훈 외교는 한국과 같이 전쟁을 거친 국가들만 가지고 있는 외교적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전 동맹국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들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만드는 기틀이 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5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5명의 참전 용사와 가족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일본계 미국인 참전 용사들에게 이낙연 국무총리 표창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주사 로터리 클럽의 명예의 전당 행사는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과 연합해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보훈 외교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일반 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동안 전자담배 회사들이 주장해온 내용인데요. 지난주 전자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LA에서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찬반 논란은 앞으로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세기 말 신대륙의 발견과 함께 중남미 안데스 산맥에서 찾아낸 후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된 토바코.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를 거치면서 필터가 생기거나 씹는 담배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2000년대에 들어서 전자담배까지 생겨나며 전 세계적으로 담배 시장은 팽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의 등장으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을 단시간에 끓여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달리 수증기를 피우기 때문에 담배에 있는 발암물질을 비롯한 몸에 해로운 것들이 수증기와 함께 날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담배에서 나오는 타르 성분도 없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LA 카운티에서 전자담배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은 전자담배 흡연을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The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akes this threat seriously. And today, we're issuing a warning to all residents about the use of these devices as potentially harmful to proper lung function.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으며 연방의회 역시 청소년의 흡연을 이유로 전자담배 제조사들의 사내 분석 자료들을 요청하는 등 확산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주를 비롯한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이 같은 연방정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아닌 성인들에게는 일반 담배를 끊기 위한 도구라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 채 안 돼 아직까지 전자담배의 유해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한 폐질환 환자가 하나둘씩 나오며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위험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는 23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이민 신청 양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민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신체검사 보고 양식 I-693이 지난 7월 15일부로 개정됐는데 23일을 기해 개정된 양식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I-693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신분 TPS 신청서와 입국 금지 유예 신청서 I-601도 지난 3일자로 개정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4일은 세계 태권도 연맹이 지정한 태권도 데이였는데요. 뉴욕의 태권도인들이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최규호 기자입니다. 뉴욕 지역 태권도인 200여 명은 이날 오전 퀸즈에 있는 시티필드에서 태권도의 날을 기념하는 한국 태권도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뉴욕 매치와 필라델피아 필리스 경기에 앞서 펼쳐진 퍼포먼스에서 참가자들은 우런창 태권도 함성과 함께 발차기, 돌려차기, 품새 겨루기, 격파 등 다양한 묘기를 선보여 4만여 관중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태권도는 1994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세계 태권도 연맹은 2006년 이를 기념하기 위해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뉴욕주 의회도 1986년에 이날을 태권도의 날로 제정 선포했습니다. 이날 퍼포먼스를 주관한 미국 태권도 지도자 연맹 박연한 회장은 태권도의 날은 한인들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여주고 있다며 뉴욕의 상징인 시티필드에서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의 진수와 멋을 보여줄 수 있어 보람스럽다고 말했습니다. 9월 4일은 세계 태권도 날입니다. 그 계기로 해서 뉴욕에서 첫 번째로 태권도 날 기념 행사를 3-4만 명 관중들 앞에서 기념식을 해가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태권도 마스터인 뉴욕시 의회 유진 매튜 의원을 비롯해 태권도 명예 사단인 한인들도 대거 참석해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KBTV 뉴스 최규호입니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 등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도어대시나 포스트메이츠 등 배달앱 종사자를 비롯해 소위 앱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이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은 현재 독립계약자입니다.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것도 사실 이들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눠 쓰는 개념이다 보니 계약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근무 조건이 큰 장점으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점점 이 업종이 생계형 수단으로 자리 잡다 보니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독립계약자로 분리되어 있던 이들이 노동자가 되면 유급휴가와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보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You've been working for years and you get a pay cut. This is the only industry where you started high and now they're stealing everything that we're making. 이에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지난 5월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을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립계약자로 만드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 AB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버나 아마존 드라이버, 댄서 등 수십만 명의 독립계약자들이 고용인으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계약자 사이에서도 이 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용인으로 대우해달라는 입장과 지금처럼 운전자의 유연성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차량 공유 운전자들은 LA와 샌디에고, 세크라멘토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AB5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flexibility is crucial because I needed to be able to drive when I was able to drive. This bill is hurting me. AB5 is hindering my ability to earn income, which means my income changes, my tax
bracket may change. My ability to have Medi-Cal right now may change.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의 93%가 지금처럼 독립계약자로 남길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오늘 수십여 명의 운전자들이 관련 청원서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 상원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에서만 3번째 수정 작업을 거쳤고 9월 13일 법안 내용이 확정됩니다. 독립계약자의 기준과 적용 대상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차량 공유업계 그리고 공유경제 회사들에게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부동산 에이전트 초청 설명회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인천 글로벌시티와 HDC 현대산업개발, 코암 인터내셔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2개 고층 주상복합의 2단계 분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들 송도 아메리칸타운은 잘 아시다시피 그 재외동포들끼리만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주거단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는 이미 다 완판을 해서 다 성공을 했고요. 2단계 중에서 오피스텔을 청약을 받기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갖게 된 겁니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분양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됩니다. 미혼 한인 1.5세 2세들을 위한 소셜 모임 싱글지의 창단식이 지난 주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교계를 중심으로 마련된 싱글지 커뮤니티 모임 행사에는 결혼 정년기의 한인들과 부모들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만남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주고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원탁 회의처럼 주제를 놓아서 같이 얘기하고 상의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네끼리 서로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싱글지 모임의 첫 공식 행사는 오는 11월 2일 개최됩니다. 29세에서 49세 사이로 나이가 제한되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선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측은 앞으로 이 모임을 커뮤니티 전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고객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인 유흥업소 업주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 워싱턴주 타코마 지부는 시애틀 퓨얼럽에 있는 제이모 유흥업소 주인 최모 씨가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2세로 알려진 최모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함정 단속 경관들에게 4차례에 걸쳐 45g의 코카인을 판매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LAPD 경관 2명이 강력한 마약 성분인 펜타닐에 노출돼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펜타닐 노출은 어제 저녁 7시쯤 유니언 스테이션 내 버스 정류장에서 용의자 수색 중 발생했습니다. 음란 행위를 의심받은 이 남성은 펜타닐을 소지하고 있었고 해당 용의자와 접촉한 경관 2명은 이상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40배 이상 강력한 마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원이 오는 토요일 2시부터 한가위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민속놀이 한마당은 뿌리교육 프로그램 참가 학생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개방되며 행사장에서는 제기차기와 팽이치기 등 12가지의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프린스턴 대학교가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US 뉴스 월드 앤 리포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우수 종합대인 프린스턴에 이어 하버드와 콜롬비아, MIT와 예일이 2위부터 5위에 올랐습니다. 공립대 부분에서는 UCLA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내년 초까지 미국에서 3만 명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채용은 절반 이상이 IT 업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 63만 3,300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미국에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